안녕하세요. 네, 공인중개사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중개사법 공부법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중개사법은 사실 공부법을 가르쳐드릴 게 별로 없어요. 좀 쉬운 과목이거든요. 쉬운 과목인데 이제 그렇다고 부담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득점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법이나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표를 한 50점, 55점 이 정도를 목표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60점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공법이나 공시세법을 한 50점, 55점만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이 메꿔주니까. 바꿔서 말하면 중개사법은 얘들을 메꿔줄 만큼의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70점, 가능하면 75점에서 80점 이상 이렇게는 좀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과목입니다. 대신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중개사법 원칙 첫 번째예요. 공부법의 첫 번째는 중개사법은 철저하게 이파리를 보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에서 무조건 나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커다란 줄기를 알아야 되고 그따위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큰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가지가 있고 잎새 하나하나가 있다고 치면 중개사법은 잎새 하나하나, 더 심하게는 그 잎새 끝에 톱니가 있느냐 없느냐, 끝이 둥그냐 아니냐, 그 잎새 뒤에 보면은 그 가는 진짜 그 핏줄 같은 거 있잖아요. 잎새 뒤에 뒷면에 보면 그런 걸로 나오는 과목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세세한, 정말 쓰잘데기 없을 정도로 세세한 거에서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이런 거 있으면 그걸 3년에서 6년으로 바꿔서 낸다든지, 뭐 7명에서 11명 이런 거 있으면 7명에서 12명으로 바꿔낸다든지, 뭐 3년 3천만 원 돼 있는 걸 뭐 2년 2천만 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정말 사소하게 뭐 50명 있는 거를 30명으로 바꾼다거나 30명 50명 있는 걸 순서를 바꿔 가지고 50명 30명으로 바꾼다거나 뭐 할 수 있다를 뭐 한다 이렇게 바꾸는 진짜 말장난처럼 정말 사소한 걸로 문제를 내는 게 중개사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야 정말 어려운 과목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막상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할 분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가면 중개사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훑어보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중요한 부분을 다 훑어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려고 하면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중개사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데만 해도 다 보는데 뭐 한 2시간, 3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법은 완전히 테마 중심의 과목이에요. 한 가지 테마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냐, 절대적 등록 취소냐 이런 거.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뭐 1년 1천만 원이냐, 2년 2천만 원이냐, 뭐 과태료가 1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벌 중심으로 행정 처벌 중심으로 나오는 게 그것만 해도 거의 한 5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세세한 부분에서 숫자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쪼개서 외우시면 돼요. 쪼개서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슬슬 보시고요. 보통 한 3, 4월쯤 돼서 공부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나중에 집중적인 암기는 한 8월, 9월쯤 돼서 집중적으로 암기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무보다는 잎새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숲보다는 나무를 보고 나무 줄기보다는 잎새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빈출이죠. 자, 제가 다른 과목에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중개사법은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게 분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법 분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공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작거든요. 작다 보니까 작은 것 내에서 냈던 거 또 내고 냈던 거 또 내고 그 글 조금 바꿔가지고 내고 똑같은 지문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29회 시험이 28회 시험이나 그전 시험하고 많이 달랐다 어쨌다 얘기하지만 중개사법만큼은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뀌긴 했지만 중개사법은 큰 줄기는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게 중개사법이고요. 특히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치의 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법 내용이 바뀐 경우 있으니까 그거는 뭐 법 내용 바뀐 대로 맞춰서 외워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외우시는 건 아니고 그냥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분석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다시 내가 풀 수 있을 정도로 수준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 나오는 지문 하나하나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 예를 들면 맞는 지문이 있다면 어떻게 맞는지, 틀린 지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왜 어떻게 틀렸는지, 어떤 식으로 꼬아서 내는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 그걸 다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3년치의 기출 문제는 충분히 봐두셔야 됩니다. 충분히 봐두셔야 되고 그 앞에 문제까지는 꼭 봐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문제들이 어차피 최근 3년치 기출 문제에 또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한 3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는 충분히 봐두셔야 되고 예전 과거 지문들을 지문 하나하나까지를 다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듀윌 광고하는 것 같고 특정인을 광고하는 것 같지만 세 번째입니다. 그 에듀윌에 보면은 임선정 교수님이라고 그 공인중개사법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있습니다. 그분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이가 없겠죠. 다른 학교, 다른 인강 사이트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른 인강 사이트의 중개사법 교수님들 강의도 좀 들어봤었어요. 몇 개씩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중개사법 하나만큼은요. 제가 다른 과목에서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다른 과목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중개사법 하나만큼은 그냥 임선정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탑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학원에서 들으시다가도 중개사법은 좀 뭔가 잘 안 된다, 뭔가 막히는 것 같다 하면 중개사법만큼은 그 에듀윌 걸로, 임선정 교수님 걸로 들으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에듀윌한테 광고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임선정 교수님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 28회 때 시험 칠 때 임선정 교수님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고 그분이 교환도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고 교환이 잘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좀 못하지만 교환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도 있고 강의는 잘하지만 교환 정리가 좀 부족한 분도 있고 둘 다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고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 공법에 그런 분이나 이 김희상 교수님 같은 분이 교환도 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교재도 되게 잘 나오고 강의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임선정 교수님이 딱 그런 경우예요. 중개사법에서는 이분이 강의도 잘하고 교환도 잘하는 편이에요. 강의 자체도 재밌고 졸리지 않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안 외워도 될 부분들은 알아서 딱딱 추려줘요. 추려주고 딱 외우라고 공부할 부분 딱 이 중요한 부분만 딱 요점만 딱 공부해야 될 것만 이렇게 줄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사를 선택할 때 자꾸 공부할 양을 늘리는 강사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강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임선정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요것만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일단 놔두고 요것만 공부하세요 하는 그걸 되게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 강의로 좀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그분 강의 들어가지고요. 중개사법을 3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92.5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과목도 뭐 높긴 하지만 나머지 과목을 거의 뭐 사실 과락만 면하면은 합격이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죠. 충분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암기법 수업을 하거든요. 암기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그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암기법 수업 이 임선영 교수님 암기법은 다른 인강 사이트 들으시는 분들도 그 암기법 수업은 아마 무료 특강 이런 걸로 공개가 될 거예요. 그거라도 좀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책받침이나 이제 책받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해서 외워야 될 거 정리해서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게 파트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마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암기를 할 때 단순히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외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대신에 임선생 교수님이 하는 게 딱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들어보면 너무 말이 억지스러운 게 있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한테 맞춰서 고쳐서 해야 됩니다. 자, 요게 결국은 네 번째가 되는데 암기법을 본인한테 맞는 암기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면 한 5월, 6월까지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암기법으로 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뭐 스토리 만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 이 그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은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암기 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5, 6월까지 만들고요.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 만들어만 두세요. 5, 6월까지. 그 다음에 8월, 9월쯤에는 집중적으로 그걸 암기를 하고 8, 9월까지 암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다 싶으면 바꿀 부분은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데 이제 9월까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최대한 암기를 하고 나서 10월부터는 그 암기 내용을 되새김질만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바꾸면 안 돼요. 10월부터는 뭐 새로운 암기법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9월까지 만들어 놓은 걸로 끝이고요. 10월부터는 새로운 걸 만들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법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중개사법이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그냥 그거 되새김질만 하고 10월까지 몰랐던 문제는 그냥 틀리시도록 하세요. 틀리시도록 하고 10월에 새로 말 만들고 새로 앞글자 따고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 치러 가서는 못 쳐요. 오히려 어설프게 알면 확실하게 알면은 암기법 만들어서 확실하게 알면 빨리 답 적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잘 풀리고 점수도 잘 나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알면 문제는 못 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머릿속이 복잡해져 가지고 다른 문제 푸는 것도 방해가 돼 버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 6월까지 암기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두고 8, 9월 도중에 외우면서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10월은 더 이상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대로 외우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숲보다는 나무, 나무보다는 그 중에서도 이파리를 봐야 되는 테마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빈출 중심으로 해서 특히 최근 3년간의 기출 문제에는 지문 하나하나까지 지문을 어떻게 꼬아내는지까지 다 봐둬라. 다 이제 공부해둬라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둬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에듀윌의 임선생 교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 진짜 죄송합니다. 이 말 듣고 야 저 광고하는 거 아니야 해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팩트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암기법을 만들 때 5, 6월까지 암기법을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들고 8, 9월까지 이제 그걸 수정하거나 정리하고 최대한 외우고 10월에는 대세김질해서 완전히 세기를 박아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쉬운 과목이고 전체 6과목 중에서는 제일 쉬운 게 중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중개사법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받아야 공법이 편해지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따두시도록 하시고 중개사법이 쉽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득점을 따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법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중개사법 공법 공부할 시간에 한 반만 중개사법에 투자를 해도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이 나와지니까 중개사법은 말 그대로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득점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은 포기할 거 없습니다. 중개사법은 이해 안 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민법이라든지 학개론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고 넘어가라. 시간 절약하기 좋다 했는데 중개사법은 포기할 게 없어요. 유일하게 포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옛날에 공법에 있다가 중개사법으로 넘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부분 그 부분이나 농지법에서 일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버려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정 안 된다 싶으면 버리셔도 되는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시험을 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8회 때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해도 괜찮은 건데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봐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 공부하기 힘들다 하면 그 부분만큼은 좀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고 나머지 그 외에 기본에 나왔던 부분들은 최대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전략적으로 최대한 고득점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